지난달 부산에 사시는 78세 정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 2개씩 드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달걀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그 달걀이 정말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달걀의 진실이 완전히 뒤바뀐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이 달걀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 이일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먹던 음식이 갑자기 독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저는 지난 35년간 서울 강남에서 가정의학과를 운영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대전에서 올라오신 74세 박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달걀 2개로 아침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달걀이 몸에 좋다고 해서 30년 넘게 매일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여러분도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달걀은 완전식품이라고 하는데 왜 때로는 건강을 해치는 걸까요? 사실 달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있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박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공사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힘든 육체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이 정말 중요했죠. 그때부터 달걀을 많이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20대, 30대에는 달걀을 하루에 3개씩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근육도 단단해지고 체력도 좋아졌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달걀을 먹고 나서 속이 살짝 더부룩한 정도였죠. 할아버지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고 무시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달걀을 먹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평생 먹어온 달걀이니까 계속 드셨죠. 제 환자 중에 인천에 사시는 69세 김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달걀이 좋다고 해서 매일 3개씩 드셨어요. 그런데 몇 달 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올라가고 소화불량이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달걀을 어떻게 드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답이 돌아왔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딱딱하게 삶은 달걀 3개를 물도 없이 후다닥 드신다는 거예요. 김할머니의 생활 패턴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할머니는 홀로 사시면서 식사 준비가 귀찮으셨대요. 그래서 미리 달걀을 여러 개 삶아두고 아침마다 그냥 드셨던 거죠.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달걀이 완전 식품이라고 해서 이것만 먹으면 다른 건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큰 오해였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 소중한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달걀 하나도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달걀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또 다른 환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6세 정할머니는 달걀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아침에는 달걀 프라이, 점심에는 달걀말이, 저녁에는 달걀국까지 드셨죠.
정할머니는 달걀이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을 넘어섰고 혈압도 높아져 있었어요. 울산에 사시는 71세 조할아버지는 달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해서 10년 동안 흰자만 드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근육량이 줄어들고 활력이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른자에 있는 소중한 영양소들을 놓친 거죠. 조할아버지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잘못 알고 계셨어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에 노른자를 완전히 피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루테인, 콜린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콜린은 우리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죠. 조할아버지가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신 것도 이 때문일 수 있어요. 제주도에 사시는 68세 안할머니는 또 다른 문제를 겪으셨어요. 할머니는 달걀을 매일 드시긴 하는데 항상 날달걀로 드셨어요. 날달걀이 더 영양가가 높다고 들으셨대요. 하지만 날달걀은 소화가 어렵고 세균 감염의 위험도 있어요.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죠. 안할머니도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시다가 병원에 오셨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될지 말이에요. 전남 목포에 사시는 73세 윤할아버지는 달걀을 아예 끊으셨어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 달걀은 독이라고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달걀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법에 있거든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달걀은 여전히 훌륭한 영양식품이에요. 대구에 사시는 70세 송할머니는 달걀을 요리할 때 항상 기름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고소한 맛이 나야 맛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과도한 기름은 소화 부담을 늘리고 칼로리도 높여요. 충남 천안에 사시는 65세 한할아버지는 달걀을 먹을 때 항상 소금을 많이 뿌려서 드셨어요. 고혈압이 있으신데도 짠맛을 좋아하셨죠. 이런 식습관이 혈압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실수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건강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달걀을 먹는데 어떤 분은 건강해지고 어떤 분은 문제가 생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50대가 넘으면 소화효소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요.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장 운동도 느려지죠.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시저치 소화됐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 위장이 마치 오래된 자동차 엔진처럼 예열이 필요한 상태가 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더 명확해져요. 우리 위에서는 하루에 약 2리터의 위액이 분비돼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위액 속에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펩신이 달걀의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펩신 분비량도 현저히 줄어들어요. 광주에 사시는 67세 한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삶은 달걀을 드셨어요. 그런데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할머니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위장 운동을 돕는 호르몬인 가스트린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어요.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위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밤새 쉬고 있던 위장이 갑자기 단백질 덩어리를 받으니 당황하는 거예요. 마치 잠에서 깬 사람이 갑자기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위장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휴식 모드에 들어가요.
이 시간 동안 소화효소 분비가 최소한으로 줄어들죠.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달걀을 먹으면 위장이 놀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침에 달걀을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거나 트림이 나는 경험 말이에요. 달걀 요리 방법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예요. 너무 뜨겁게 조리하거나 딱딱하게 익히면 단백질 구조가 변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소화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과학적으로 말하면 단백질 변성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달걀을 100도 이상에서 오래 가열하면 단백질 분자가 엉켜요. 이렇게 되면 소화효소가 접근하기 어려워져요. 제 환자 중에 제주도에 사시는 73세 윤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를 바삭바삭하게 구워서 드셨어요. 기름도 많이 사용하시고 노른자도 완전히 딱딱하게 익히셨죠. 윤할아버지의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높았어요. CRP라는 염증 지표가 정상의 3배나 됐어요. 이는 혈관에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였어요. 몇 개월 후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을 때 혈관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염증 수치가 높아져 있었어요. 과도하게 가열된 달걀의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서 나쁜 물질로 변한 거였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부를 수 있어요. 동맥경화라는 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병이에요.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정상 콜레스테롤과 완전히 달라요. 정상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독성 물질이 돼요.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플라크를 만들고 혈관을 막아요. 이게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함께 먹는 음식도 큰 영향을 미쳐요. 달걀과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0세 서할머니는 매일 아침 달걀과 함께 오렌지 주스를 드셨어요. 비타민도 섭취하고 달걀의 비린 맛도 없애려고 하신 거였죠. 하지만 오렌지의 구연산이 달걀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가 어려워져요.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산성도 문제예요. 오렌지 주스의 pH는 3.5 정도로 매우 산성이에요. 달걀 단백질은 산성 환경에서 응고되는 성질이 있어요. 위 속에서 달걀과 오렌지 주스가 만나면 단백질이 덩어리져요. 이렇게 되면 소화효소가 제대로 작용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소화불량과 복부팽만이 생기죠.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녹차의 탄닌 성분이 달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달걀을 먹고 바로 녹차를 마시면 영양소 흡수가 떨어지죠. 탄닌은 철분과 결합해서 불용성 화합물을 만들어요. 이 화합물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돼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철분 부족으로 빈혈이 생기기 쉬운데 이런 조합은 더욱 위험해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할머니는 달걀과 커피를 함께 드셨어요.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걸 모르셨죠?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영양소 흡수도 잘 안 되는데 이런 조합으로 먹으면 더욱 문제가 돼요. 소화 시간도 중요한 요소예요. 달걀은 완전히 소화되는데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시간이 더 길어져요. 위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이에요. 젊은 사람의 위는 분당 3번 정도 수축해요.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분당 1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달걀을 제대로 먹는 방법만 알아도 여러분의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65세 이할아버지는 달걀을 먹을 때 항상 찬물을 함께 드셨어요. 달걀의 느끼함을 없애려고 하신 거였죠. 하지만 찬물은 위장 운동을 더욱 둔화시켜요. 찬물은 위 온도를 떨어뜨려서 소화효소 활동을 방해해요. 소화효소는 37도 정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해요. 온도가 10도만 떨어져도 효소 활동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또한 스트레스도 달걀 소화에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이때 위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소화액 분비도 감소해요. 경남 진주에 사시는 69세 정할머니는 아들과 갈등이 있으신 상태에서 달걀을 드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심한 소화불량을 겪으셨죠.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한 법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는 달걀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먹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건강한 50대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직 특별한 질환이 없으시다면 하루에 달걀 1개에서 2개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반드시 콜레스테롤 수치를 6개월마다 한 번씩은 확인해 보세요. 경상도 창원에 사시는 54세 정아저 씨는 매일 아침 달걀 2개로 하루를 시작해요. 하지만 3개월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수치 변화를 확인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5년째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계시답니다. 정아저 씨의 비결은 규칙적인 모니터링이에요. 혈액 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을 모두 확인하세요. 특히 LDL과 HDL의 비율이 중요해요.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이상적인 비율은 LDL 대 HDL이 3대1 이하예요. 만약 이 비율이 4대1을 넘으면 달걀 섭취량을 줄이셔야 해요. 50대에는 아직 대사 능력이 괜찮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 시기부터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이거든요. 충북 청주에 사시는 56세 김아줌마는 달걀을 먹을 때 항상 채소와 함께 드세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곁들이면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일 수 있어요.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60대에 접어들면 조금 더 신중해야 해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니까요. 하루에 달걀 1개 정도가 적당해요. 전북 전주에 사시는 62세 김아저 씨는 달걀을 아침보다는 점심에 드세요. 아침에는 위장이 아직 충분히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점심에 반숙으로 조리한 달걀 1개를 천천히 드시니 소화도 잘 되고 활력도 좋아지셨어요. 60대부터는 달걀 조리법에도 더 신경 써야 해요. 완전히 익힌 달걀보다는 반숙이나 부드러운 스크램블이 좋아요. 소화가 쉽고 영양소 흡수도 더 좋거든요.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64세 박할머니는 달걀을 먹을 때 항상 따뜻한 국물과 함께 드세요.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달걀을 풀어서 드시면 소화가 한결 편해져요. 국물의 수분이 소화를 도와주고 염분도 적당히 보충할 수 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이런 질환이 있으면 혈관이 이미 약해진 상태거든요. 달걀을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충북 청주에 사시는 65세 박할머니는 고혈압이 있어요. 처음에는 매일 달걀을 드시다가 혈압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해서 고생하셨어요. 지금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달걀 1개씩 드시니 혈압이 안정되셨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달걀을 드실 때 소금을 절대 추가하시면 안 돼요. 대신 후추나 허브를 사용해서 맛을 내세요. 바질, 파슬리, 로즈마리 같은 허브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달걀과 함께 탄수화물 섭취를 주의하셔야 해요. 달걀 자체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하지만 함께 먹는 빵이나 밥의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7세 최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어요. 달걀을 드실 때는 현미밥 반 공기와 함께 드세요. 현미는 백미보다 혈당 상승이 완만해서 당뇨 관리에 도움이 돼요.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해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 같은 곳이거든요. 달걀 노른자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달걀 흰자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흰자에는 순수한 단백질만 들어있어서 간에 부담이 적거든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이할아버지는 지방간이 있어요. 6개월 동안 달걀 흰자만 드시면서 운동도 병행하셨더니 간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AST, ALT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답니다.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달걀을 드실 때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마세요. 물에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만 조리하세요. 기름을 추가하면 간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신장이 약하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요.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제한해야 해요. 부산에 사시는 71세 김할머니는 만성 신부전이 있어요. 의사와 상의해서 일주일에 2번만 달걀 반 개씩 드세요. 그것도 흰자 위주로 드시고 노른자는 피하고 계세요.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양보다 질이 중요해져요. 하루에 달걀 1개도 충분하고 때로는 이틀에 1개씩 드셔도 돼요. 대신 조리 방법에 더 신경 써주세요. 부산에 사시는 76세 최할머니는 달걀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드세요. 물에 6분 정도만 살짝 삶아서 노른자가 반숙 상태가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참기름 한 방울과 김가루를 뿌려서 드신다고 해요. 최할머니의 방법이 과학적으로도 탁월해요. 6분간 삶으면 흰자는 적당히 익고 노른자는 크림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영양소 흡수가 가장 좋고 소화도 편해요.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에게는 달걀죽을 추천해요. 쌀죽을 끓이다가 마지막에 달걀을 풀어넣고 살짝만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소화되면서 영양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전남 광양에 사시는 82세 정할아버지는 치아가 약하셔서 단단한 음식을 드시기 어려워요. 매일 아침 달걀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죽에 달걀을 넣으면 부드러우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져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달걀과 함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달걀 자체에도 칼슘이 들어있지만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멸치나 치즈, 우유 같은 식품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74세 송할머니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달걀을 드실 때는 항상 멸치볶음이나 치즈 한 조각을 함께 드세요.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개선됐답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달걀의 철분을 잘 활용해 보세요. 달걀 노른자에는 햄철이 들어있어서 흡수가 잘 돼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더욱 좋아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셨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아는 거예요. 정기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달걀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건강한 사람이라도 과신하지 마시고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달걀을 건강하게 먹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달걀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침 시간대부터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달걀을 드시는데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달걀을 먹는 건 좋지 않아요. 강릉에 사시는 59세 오할머니의 아침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일어나서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세요. 그 다음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고 15분 정도 후에 달걀을 드세요. 오할머니의 이 루틴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잠에서 깬 직후 우리 몸은 탈수 상태예요. 밤 동안 호흡과 땀으로 약 500ml의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미지근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찬물은 위를 수축시키고 뜨거운 물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37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잠들어 있던 위장이 서서히 깨어나면서 소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위장을 깨우는 건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걸고 예열하는 것과 같아요. 충남 천안에 사시는 61세 박아저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간 가벼운 체조를 하세요. 팔 돌리기, 허리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이에요. 이런 운동은 전신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기관도 활성화시켜요. 달걀 조리법도 시간대별로 다르게 하시면 좋아요. 아침에는 부드러운 반숙이 최고예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달걀을 넣고 정확히 6분 30초만 삶으세요. 여수에 사시는 64세 장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달걀을 드신 지 2년 됐는데 소화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노른자가 크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흰자는 적당히 익어서 소화가 잘 돼요. 반숙 달걀을 만드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을 끓인 후 달걀을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넣으세요. 타이머를 6분 30초로 맞추고 정확히 지켜주세요. 시간이 되면 즉시 찬물에 담가서 열 전달을 멈춰야 해요. 이 과정을 빼먹으면 여열로 인해 노른자가 더 익어버려요. 찬물에 2분 정도 담근 후 껍질을 벗기세요. 대전에 사시는 58세 김할머니는 달걀 껍질 벗기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삶기 전에 달걀의 뭉툭한 쪽에 바늘로 작은 구멍을 내세요. 이렇게 하면 껍질이 훨씬 쉽게 벗겨져요. 점심시간에 달걀을 드실 때는 조금 더 단단하게 익혀도 괜찮아요. 이 시간에는 위장 활동이 가장 활발하거든요. 스크램블 에그나 7분 정도 삶은 달걀이 좋아요. 스크램블 에그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기름 대신 물을 한 숟가락 넣고 약불에서 천천히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 없이도 부드럽고 촉촉한 스크램블을 만들 수 있어요.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67세 정할아버지는 점심에 달걀 샐러드를 드세요. 삶은 달걀을 으깨서 채소와 함께 버무리신다고 해요. 마요네즈 대신 그릭 요거트를 사용하면 더 건강해져요. 저녁에는 가급적 달걀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밤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잠자는 동안 소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녁에 드셔야 한다면 가장 부드러운 형태로 드세요. 달걀찜이나 계란국 정도가 적당해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드시는 게 좋아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달걀을 드시면 3개월 후에는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주중과 주말을 다르게 계획해 보세요. 평일에는 바쁘니까 간단한 반숙 달걀 하나로 충분해요. 주말에는 시간 여유가 있으니 달걀죽이나 부드러운 스크램블을 만들어 드세요. 목포에 사시는 71세 신할머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반숙 달걀 하나씩 드시고 주말에는 손주들과 함께 달걀말이를 만들어 드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더 맛있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돼 있어요. 행복한 감정이 소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거든요. 달걀을 먹기 전후에 뭘 마시느냐도 중요해요. 달걀 먹기 30분 전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좋아요. 보리차는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를 도와줘요. 보리차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요. 달걀과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달걀 먹고 나서는 최소 1시간 후에 다른 음료를 드세요. 특히 녹차나 커피, 오렌지 주스는 꼭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길 바라요. 이것만 지켜도 달걀의 영양소 흡수가 훨씬 좋아져요. 울산에 사시는 66세 구할머니는 달걀을 드시고 나서 30분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식후 산책은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달걀 보관법도 알려드릴게요. 냉장고에 넣을 때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노른자가 중앙에 위치해서 신선도가 오래 유지돼요. 그리고 문 쪽보다는 안쪽 선반에 보관하시는 게 온도 변화가 적어서 좋아요. 냉장고 문은 열릴 때마다 온도가 변하거든요. 신선한 달걀을 고르는 방법도 있어요.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거고 떠오르면 오래된 거예요. 신선한 달걀일수록 영양가도 높고 소화도 잘 돼요. 또 다른 신선도 확인법은 껍질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신선한 달걀은
흰자가 끈끈하고 노른자가 봉긋하게 올라와 있어요. 오래된 달걀은 흰자가 물처럼 퍼지고 노른자도 평평해져요. 계절에 따른 달걀 섭취법도 다를 수 있어요. 여름에는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니까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겨울에는 몸이 차가워지기 쉬우니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봄철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니까 달걀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세요. 가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 달걀의 영양소를 잘 활용해 보세요. 제주도에 사시는 70세 현할아버지는 계절마다 다른 방법으로 달걀을 드세요. 봄에는 달걀죽, 여름에는 완숙 달걀, 가을에는 달걀찜, 겨울에는 달걀국으로 드신다고 해요. 이렇게 변화를 주니 지루하지도 않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과의 연관성도 생각해 보세요. 운동 전에는 달걀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 중에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운동 후에는 달걀이 훌륭한 회복식품이에요. 근육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든요.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달걀을 드시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혼자 참거나 넘어가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증상은 지속적인 소화불량이에요. 달걀을 먹고 나서 이 시간이 지나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안산에 사시는 66세 황할머니는 달걀을 먹을 때마다 속이 쓰리고 아프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 줄 알고 참으셨는데 위내시경을 받아보니 위궤양이 있었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가 잘 됐답니다. 황할머니가 말씀하시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 병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는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위궤양의 초기 증상은 명치 부근의 쓰림이에요. 특히 공복일 때나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아픈 게 특징이에요. 이런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위궤양을 방치하면 위천공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위벽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고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달걀을 먹고 나서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려움증이 생긴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남 진해에 사시는 71세 박할아버지는 평생 달걀을 드셔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어요. 입술이 붓고 목이 따갑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달걀 알레르기가 생긴 거였어요. 달걀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라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호흡곤란, 혈압 저하, 의식 잃음 등이 나타나면 응급 상황이에요. 이런 증상은 꼭 병원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알레르기 검사도 간단하고 치료법도 많이 발달했어요. 알레르기 검사는 피부 반응 검사와 혈액 검사 두 가지가 있어요. 피부 반응 검사는 15분 정도면 결과가 나오고 혈액 검사는 일주일 정도 걸려요. 둘 다 정확도가 높으니까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검사를 받으시면 돼요.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급상승이에요. 정기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갑자기 많이 올랐다면 식습관을 점검해 봐야 해요. 특히 달걀 섭취량과 조리법을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포항에 사시는 72세 구할아버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을 넘어서 깜짝 놀라셨어요. 병원에서 식사일기를 써보라고 하셨는데 달걀을 하루에 3개씩 6개월 동안 드신 게 원인이었어요. 지금은 전문의 지도하에 달걀 섭취량을 조절하면서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져요. 총 콜레스테롤이 240mg을 넘으면 위험 단계예요. LDL 콜레스테롤이 160mg을 넘어도 치료가 필요해요. 하지만 단순히 수치만 보면 안 돼요. 나이, 성별,
다른 질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면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거든요. 네 번째는 갑작스러운 설사나 변비예요. 달걀을 먹고 나서 계속 배가 아프거나 변이 잘 안 나온다면 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충남 아산에 사시는 68세 나할머니는 달걀을 드시고 나면 항상 설사를 하셨어요.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니 염증성 장질환이 있었어요. 이 병은 특정 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어요. 염증성 장질환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나뉘어요. 둘 다 면역 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병이에요. 완치는 어렵지만 적절한 치료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어요. 변비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3일 이상 변이 안 나오거나 변을 볼 때 너무 힘들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변이 나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해요. 다섯 번째는 어지럼증이나 두통이에요. 달걀을 먹고 나서 자꾸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다면 혈압이나 혈당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0세 송할아버지는 달걀을 드시고 나면 머리가 띵하다고 하셨어요. 혈압을 재어보니 180mm를 넘어서 고혈압 위기 상황이었어요. 즉시 응급실로 모셔서 치료받으셨답니다. 고혈압 위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거든요. 수축기 혈압이 180mm나 이완기 혈압이 120mm를 넘으면 응급 상황이에요. 여섯 번째는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이에요. 달걀을 먹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다면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전북 군산에 사시는 74세 홍할아버지는 달걀 프라이를 드시고 나서 가슴이 꽉 막힌 것 같다고 하셨어요. 심전도 검사 결과 부정맥이 발견됐어요. 기름진 음식이 심장에 부담을 준 거였어요. 부정맥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병이에요. 가벼운 부정맥은 괜찮지만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 실신 등의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먼저 기본적인 혈액 검사로 콜레스테롤, 혈당, 간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혈액 검사는 8시간 이상 금식 후에 받아야 정확해요. 물은 마셔도 되지만 커피나 차는 피하세요.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여부를 결정하세요. 위내시경은 위궤양이나 위암을 발견하는 데 중요해요. 50세 이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수면 내시경도 있어서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 검사예요. 50세 이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받으시길 권해요. 대변자멸 검사로 먼저 선별할 수도 있어요. 알레르기가 의심되면 알레르기 패널 검사를 받으시면 돼요. 이 검사로 달걀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 알레르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마산에 사시는 69세 홍할머니는 달걀 알레르기 검사를 받으셨는데 달걀은 괜찮고 대신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평생 몰랐던 알레르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심장 검사가 필요하면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를 받으세요. 심전도는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보는 검사예요.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보는 검사예요. 판막 질환이나 심부전을 진단할 수 있어요. 검사 시간은 30분 정도 걸리고 아프지 않아요. 병원에 갈 때는 이런 것들을 메모해 가시면 도움이 돼요. 달걀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드셨는지, 어떤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자세히 적어 가세요. 복용 중인 약물 목록도 꼭 가져가세요.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건강보험증과 신분증도 잊지 마시고요. 치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식습관 조절과 약물 치료로 좋아져요. 중요한 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는 거예요. 위궤양이면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면 돼요. 알레르기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피하면 돼요.
고혈압이면 혈압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면서 저염식을 하면 돼요. 정기검진도 놓치지 마세요. 60세 이상이면 6개월에 한 번씩은 기본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회복도 빨라요.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진이에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본적인 검사가 포함돼 있어요. 암 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나이와 성별에 따라 검진 항목이 달라지니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달걀 섭취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달걀은 여전히 훌륭한 영양식품이지만 나이에 맞게 현명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비밀이 있었구나라고 놀라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달걀 하나를 제대로 먹는 것도 그런 작은 습관 중 하나랍니다. 제가 3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지만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죠. 앞으로 남은 시간도 그만큼 소중하고 의미 있게 보내실 자격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건강해야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건강해야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고 친구들과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오늘 달걀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단순히 달걀을 어떻게 먹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까지 70년, 80년을 여러분과 함께 해온 소중한 동반자예요. 젊었을 때처럼 무리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더 세심하게 돌봐주면 훨씬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 9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몸이 힘들어하는 걸 알겠네.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줘야겠다. 오늘은 몸이 피곤해하니까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과 대화하면서 살아가세요. 달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위장이 예민하니까 부드럽게 삶아서 먹어야겠다. 요즘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니까 양을 조금 줄여야겠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조절해가면서 드시면 돼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가끔 실수할 수도 있고 깜빡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달걀을 잘못 먹었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내일부터 다시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가족들과도 오늘 배운 내용을 나누어 보세요. 달걀을 이렇게 먹는 게 좋다더라라고 말씀해 보세요. 가족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과도 정보를 공유해 보세요. 서로 건강 정보를 나누고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해질 수 있어요.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쁜 시간 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제게는 큰 보람이에요. 의사로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환자분이 건강해져서 웃으며 선생님 덕분에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예요. 여러분도 몇 달 후에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건강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모두 함께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우리 모두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달걀 하나를 먹을 때도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드시길 바라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